다음은 연소의 3요소, 4요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의 3요소는요, 연소라고 하는 현상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3요소라고 합니다. 즉, 필수 요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연물, 산소원, 점화원 이렇게 나와 있죠. 요 필수 3요소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연물은 연소할 수 있는, 즉 탈 수 있는 물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원은 산소 공급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은요, 발열 반응을 동반한 산화 반응이라고 정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원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산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화원은요, 뭔가의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화원은 즉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로 넣어줬을 때 그때 비로소 연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글자 따가지고 가산점 해서 암기를 해줄 겁니다. 가산점 많이 나오니까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의미는 정상적인 연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소 명칭은 이 3요소를 가지고 연소가 되었다. 그러면 표면연소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또한 자결연소라고 하는 뜻은요. 자글자글 지글지글하게 끓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뭔가의 불꽃, 화염은 볼 수가 없지만 연소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글지글 끓고 있는 그 연소 상태를 자결연소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연소 명칭들 한 번씩 기억해 주시고요. 연소의 특성은요, 고비점 액체 생성물과 타르가 응축되어 공기 중에서 무상의 연기가 형성되며 휘발부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비점이라고 하는 뜻은요, 비점은 끓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끓는 점이 높은 상태에 액체 생성물들과 그리고 타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남았을 때 남는 검정색의 끈적끈적한 액체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생성물들이 응축되면서 공기 중에서 무상의 연기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휘발부는 없다. 휘발되는 그러한 물질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소 특성은요, 자결연소, 표면연소에 대한 특성으로서 그냥 문장 자체를 조금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연소 속도는 느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소 속도는 지금 연소의 4요소에서의 이 불꽃 연소보다는 느리다. 이러한 말입니다. 물론 자결연소를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느리게 확산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얘는 얘보다는 느리다. 불꽃 연소보다는 느리다. 상대적인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재명은요. 신부화재, 훈소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 연소나 화재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발열 반응을 동반한 산화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 나는 거. 근데 화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 중에서도 부정적인 불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컨트롤 하에 있는 불은요, 그냥 이로운 불입니다. 근데 인간의 컨트롤 범위 밖에 있는, 즉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연소 현상을 화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는 무조건 부정적인 연소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 상태를 화재라고 한다. 그거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커다란 연소 상태, 그 안에 부정적인 연소 상태를 화재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범위 자체를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재 명칭은 이 3요소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화재는 신부화재라고 할 거고요. 또는 훈소라고 할 겁니다. 이전에 훈소라고 해서 잠깐 나왔었죠. 훈소라고 하는 현상은 자결연소에 대한 화재로서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점화원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래서 산소가 부족할 때 혹은 점화원 온도 자체가 너무 낮았을 때, 그럴 때에는 훈소 상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표면 연소와 이 훈소에 대한 차이점을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도 화재를 부를 수 있구나. 화재 명칭만 한번 체크를 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꽃, 육안으로 불꽃 보인다고요? 화염 생성은 되지 않아요. 지글지글 끓고 있는 그러한 연소나 화재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에너지 크기는 작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담배에 있는 혹은 그 향에 있는 불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꽃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타고 있는 현상임은 분명하죠. 그리고 소화는 물리적인 소화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할 거고요. 우리가 이 화재, 연소 현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연소의 3요소 혹은 4요소 구성 요소 중에 하나 이상을 차단하거나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화 명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연소 3요소는 가산점이라고 했습니다. 가산점에서 우리 가연물을 먼저 제거를 할 거예요. 탈 수 있는 물질들을 제거한다 라면 얘는 제거 소화가 되는 겁니다. 산소원을 차단한다고 한다면요. 산소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질식소화다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점화원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화원, 점화될 수 있는 에너지 자체를 없애는 거니까요. 냉각소화다라고 할 겁니다.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내가 차단하거나 제거해서 소화하는 방법들을 전부 다 물리적 소화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연소 4요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의 4요소는요. 이름에 걸맞게 구성 요소가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봤었던 가산점에다가 지속적인 연소의 반응까지 있어야지만 얘가 연소의 4요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연소를 지속하기 위해서 연쇄 반응까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연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산점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연소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려면은 일단 지속적인 연소의 반응, 이 체인 반응이 있어야지만 연소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의 반응까지 무조건 체크를 해주시고 이 연소의 4요소로 이루어진 연소 형태를 불꽃연소라고 할 겁니다. 이름만 봐도 일단 불꽃연소, 육안으로 불꽃 보이겠죠? 그래서 불꽃 보시면은 불꽃 있다라고 합니다. 아, 연쇄 반응이 있어야지만 불꽃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배라든지 혹은 뭐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은 사라락 하고 사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연소 3요소이기 때문에 지속되지는 않는 거예요. 연소가 활활 지속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연쇄 반응까지 필요하다. 자, 이 연소에 대한 특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열분해 그리고 액체 증발에 따른 기체의 확산 등 연소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 가연물의 상태별로 연소들을 전부 다 구분을 해볼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속도는 지금 얘보다는 또 빠르다. 그러면 에너지 크기는요, 얘보다는 또 크다.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높은 연소 형태나 네, 화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화재 명칭은요, 표면 화재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헷갈릴 만한 거 하나 있죠? 우리 연소 3요소로 이루어지는 연소를 표면 연소라고 할 거고요. 연소 4요소로 이루어지는 화재를 표면 화재라고 할 겁니다. 표면 연소와 표면 화재, 명칭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표면 연소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은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또 표면 화재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면 화재는요. 소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소화는 물리적 소화 혹은 화학적 소화 둘 다 가능하다. 우리 물리적 소화 가능할까요? 당연하겠죠. 연소 4요소는 애초에 가산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가산점 중에 1개 이상만 차단하거나 제거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쇄 반응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연쇄 반응을 차단하거나 제거해서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연쇄 반응은 화학적인 반응으로서 이 화학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이때 연쇄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얻어지는 결론과 그리고 이 화학 반응이 시작이 되는 초기 단계가 똑같을 때 연쇄 반응이 시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 화학 반응을 끊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억제한다 라고 해가지고 억제소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부촉매 소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명칭이에요. 그래서 뜻은 같기 때문에 요렇게도 부르고 요렇게도 부르는구나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을 억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를 물리적으로 뭐 차단하거나 제거하지 않죠. 그래서 화학적 소화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명칭 무조건 체크를 해주시고 물리적인 소화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소화까지 소화 적응성이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부 화재는 억제 소화 가능해요? 억제 소화 가능하지 않아요. 반면 표면 화재의 경우에는 억제 소화 가능하다. 그래서 화학적 소화 가능하다.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럼 우리 표면 화재는 제거 소화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표면 화재는 둘 다 소화 효과가 있다. 그거 하나만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